자, 고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적 요소. 자, 고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수단, 방법, 행위 상황들, 가중적 요소, 감병적 요소, 그리고 9번하고 10번은 비교 잘 하셔야 됩니다. 9번하고 10번은 밑에 부분과 비교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연범이죠.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위에 있어서 기본범죄 동그라미 치시고, 자,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이게 시험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예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맨 앞에서도 노래 불렀듯이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수단, 방법, 상황, 가중적, 감병적, 8번은 몰라도 되고, 구체적, 기본범죄. 자, 그리고 시험은 그 예가 나온다고요. 주체에 관련된 예, 진정신분법에 있어서의 신분, 주체죠. 그 예가 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위증죄에 있어서 증인들, 이런 것이 이제 주체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범죄 행위를 할 때 이런 신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됩니다. 객체 관련해서 사람이라든지 타인 재물이라든지 결과 나와 있죠. 행위나 결과, 사망, 상해 이런 것들. 인과관계는 대체적으로 본질적인 것만을 인식하면 족합니다. 100% 모든 과정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 대충 본질적인 것만 인식하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죠. 자, 수단 방법에서는 사기죄에서 기망, 공갈죄의 공갈,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부분, 이런 것들 다 인식 대상이 됩니다. 상황을 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진화방해죄는 화재가 났을 때, 야간주거 침입절도죄에서는 야간에, 즉 해가 졌다, 껌껌하다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절도하는 거죠. 그리고 가중적 감경적에 해당되는 것들이 직계존속, 영아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구체적 연범 우리 방아죄 할 때 배웠잖아요. 자, 요 9번을 볼 텐데 9번 노트 한번 펴봅니다. 노트를 펴보면 제가 이거 필기해드린 적이 있었죠. 164, 165, 166, 12, 167, 12. 그쵸? 제가 가운데를 이렇게 끊어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위에 것 3가지, 밑에 것 3가지. 위에 것 3가지는 추상적 연범, 밑에 것은 구체적 연범. 그쵸? 제가 어떤 164, 165, 166이 뭔지는 굳이 필기 안 해도 아시겠죠? 앞에 다 필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추상적 연범은 불만 질러버리면 기수가 됩니다. 즉 공공연 발생은 조문에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조문에 없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밑에 3가지는 소외하고 플러스 공공연 발생했을 때 기수가 됩니다. 이때 공공연 발생은 조문에 있죠. 조문에 있으니까 고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이게 바로 구체적 연범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3가지. 여기서는 1개밖에 적지 않았지만 나머지 더 있죠. 자, 반면에 쭉 내려오시면 비교되는 것이 밑에 9번하고 10번입니다. 그랬을 때 추상적 연범은 고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164, 165, 166조 1항 3가지. 여기서는 1개밖에 없지만. 그쵸?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볼 것이 결과적 가중범인데, 자, 다시 노트 펴보세요. 자, 노트 펴보시면 결과적 가중범도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이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 플러스 중앙결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이 기본범죄만 고의 대상이 됩니다. 중앙결과는 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 예를 볼게요. A가 상해죄의 고의로 상해고의입니다. 칼로 찔렀는데 B가 상해를 당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 죽습니다. 예견치 못하게. 일이 커졌죠. 그래서 이 A 죄책은 상해치사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이 돼버리죠. 이때 칼로 찌를 당시에 상해죄의 고의만 있으면 됩니다. 상해죄, 즉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 중앙결과거든요. 중앙결과는 고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견만 하면 족하다. 예견이라는 것은 이제 과실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예견만 하면 족한 것이지 이건 고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고의 대상이 되면 살인죄가 돼버려. 결과적 가중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식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인식 대상은 기본 범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여기 보시면 기본 범죄만 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밑에 중한 결과는 고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폭행치사죄라는 결과적 가정범위에 있어서 요 사망이라는 것이 바로 뭐죠? 중한 결과죠. 중한 결과는 고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 다 기출입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할 것이 여러분들 이 부분 알아두시고 올라가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고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수단, 방법, 상황, 가중적, 감경적 8번이 있는데 고의설에 따랐을 때 위법성 인식을 고의설에 따랐을 때는 대상이 되지만 그때는 왜냐하면 위법성 인식이 고의에 포함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고 책임설에 가면 고의와는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 위법성 인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지만 필기는 해드릴게요. 이때 고의와는 분리된 독자적 책임 요소. 뭐가? 위법성 인식이. 그래서 따라서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요. 이 고의설에 따르게 되면 고의 속에 밑에 고의의 위법성 인식이 포함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따라서 위법성 인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단 8번은 몰라도 돼요. 여기 8번과 여기 8번은 몰라도 되고 나중에 책임론 할 때 그 책임론에서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우니까 일단 8번은 무시하셔도 돼요. 자, 됐죠? 일단은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노트 펴볼까요? 노트 펴보시면 여기입니다. 자, 인식 대상은 뭐라 그랬어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요건의 이 부분이 뭐야?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거죠. 그게 바로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양자 사이 인과관계, 수단, 방법, 행위 상황들, 가중, 감경적 요소 등등이 있다. 그리고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밑에 고의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고의라고 하는 부분은 위에 있는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한다. 인식. 이 부분만 인식하면 되는 거지. 그쵸? 이 부분만 인식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인식하는 건 아니죠. 위법성이 있는 거, 책임이 있는 거, 처벌 조건에 해당되는 거, 소추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인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쵸? 그리고 또 상습성, 보호법익, 형벌 법규는 법조문 얘기하는 건데 동기라든지 이런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에요. 인식 대상이 안 돼요. 그리고 고의는 오로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만 인식하면 되지 고의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 고의, 과실, 목적 등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인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로지 인식 대상이 되는 것은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고 다시 교재를 와보시면 여기입니다. 인식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주관적, 그렇죠? 아니죠? 고의, 과실, 목적 다 배웠지 동기도 아닙니다. 위법성 조각사에 아니라 그랬지? 이 위법성 조각사에는 객관적인 것이 있고 주관적인 것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대상이 책임 요소, 책임 칸에 있는 거잖아요. 처벌 조건, 소추 조건, 구성요건이 없죠. 보호법익, 형벌법규, 상습성 이건 인식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고딕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가 나옵니다. 예가 객관적 처벌 조건, 친족 상대로의 친족이라든지 고소라든지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 의사라든지 이런 사례가 나와. 이런 사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추상적 위헌범에 해당되는 방화제 3가지 정리해 두시고 자 자세한 것은 문제집을 통해서 구체화시키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인식의 내용을 볼게요. 자, 이 부분도 우리 저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의 인식이 있고 의미 인식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노트 펴볼게요. 노트 펴보시면
여기네요. 그쵸? 여기다. 자, A가 B를 보았잖아요. B를 보았잖아요. 그쵸? 사실을 인식했잖아요. B가 저기 가고 있다는 것을. B가 사람이라는 것을 B가 인식했잖아요. 이게 사실 인식이야. 만약에 이 B를 잘못 보잖아요. B를 C로 봤다는 거야. C를 D로 봤고.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본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착오가 나오는 거야. 착오가. 그게 바로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는 것인데 다음 시간에 뵙니다. 이 사람을 잘못 보면. 자, 두 번째는 내가 책을 읽는데 이 책이 음란물인지 아닌지 내가 의미를 인식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 이건 규범적 요소거든.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규범적 요소야. 가치 판단이 포함돼. 가치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 눈이 삐꾸되었다. 이 동그라미 2번은 눈이 삐꾸된 것이 아니라 머리가 삐꾸됐다 그랬잖아요. 판단을 잘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판단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구착이 있고 위착이 있다. 두 개 착오가 다 나와.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죠. 그래서 사실인식은 착오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의미인식은 착오가 두 개 나옵니다. 다시 교재 와볼게요. 자, 여기 사실인식은 착오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의미인식은 착오가 두 가지 나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쵸? 그리고 의미인식 할 때 음화 판매제에서 음화인지 아닌지는 규범적 요소다. 그래서 사실인식만 갖고는 안 되고 그 표지의 법적, 사회적 의미, 그 의미가 음란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착오가 두 가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구착이라고 한다면 13조로 풀지만 위법성 착오라고 하면 16조로 풀어요. 이것 부분은 지금도 어렵지만 나중에 구성요건 착오, 금착오 배울 때 저절로 배우는 것이라서 이 조문이 해당되는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사실 착오는 하나, 의미 착오는 두 개 각각이 나온다. 이렇게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판례를 좀 볼까요? 자,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갑은 상습절도 전과가 있는 자로서 을에게서 고양이 한 마리를 빌렸다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양이를 이제 찾으러 다니겠죠. 한참을 찾았어. 한참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그러다가 우연히 병이 경영하던 평원딱집 평상 위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 자기가 빌렸다가 잃어버린 고양이로 착각합니다. 고양이를 잘못 본 거지. 그쵸? 그러니까 올라가 보시면 사실인식을 잘못한 거지. 그쵸? 고양이를 잘못 봤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몰래 러닝 셔츠 속에 넣고 가다가 발각되었다. 과연 절도죄가 될 수 있을까? 절도죄가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노트 펴볼게요. 노트 펴보시면 이 절도죄 조문인데 절도죄 법조문 읽어볼게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합니다. 그러면 내가 절도를 할 때 내가 타인 재물을 훔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훔쳐야 돼. 그래야 절도가 되는 거야. 무조건 훔친다고 해서 다 절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도를 할 때 절도죄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고의는 법조문에 있단 말이야. 타인의 재물을 훔친다는 부분. 자, 그러면 자, 방금 여러분 평원딱집 고양이를 읽었잖아요. 이때 이 친구가 내가 타인 재물을 훔친다는 고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빌렸다가 잃어버린 고양이로 착각했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노트 펴볼게요. 노트 펴보면 이 평원딱집 사건이죠. 자, 일단 재물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고양이니까. 그리고 그 고양이가 타인의 고양이입니까? 타인의 고양이 맞죠? 내가 빌린 고양이든 평원딱집 고양이든 그 내 고양이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타인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고양이를 가져갈 때 타인 재물에 대한 인식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빌렸다가 잃어버린 고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훔친다는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훔친다는 절취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나는 그 도둑놈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절도죄의 고의가 탈락되는 거예요. 절도가 되려면 타인 재물을 내가 훔친다는 바로 그놈이다. 이것을 다 인식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인식 탈락되면 고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절도로 보이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고의가 아닌 거야. 절도죄가 아닌 거야. 고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타인성을 지금 잘못 인식했죠?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빌린 것이라고 지금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절도죄의 고의가 탈락된다. 고의가 조각된다. 그래서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기출문제 가보시면 타인성에 대한 착오는 법률 착오다. 즉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닌 법률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위법성의 착오거든요. 위법성의 착오. 인데 지금 위법성의 착오를 풀었어요? 틀렸어요. 구성요건적 착오인 거예요. 이거로 푼다 이거지. 자, 두 번째 판례. 슈퍼마켓 주인 갑은 두부를 납품받은 후 빈 상자를 수거해 가도록 슈퍼마켓 옆에 쓰레기 통 옆에 놓아두었는데 행상인 을은 그 두부 상자를 버린 것으로 역시 착각하고 가죠. 을의 주책은 뭘까요?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지금 서울에도 있어요. 그렇죠? 서울에도 지금 뭐 편의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그 주인들이 빈 박스 많이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빈 박스를 이제 리어카에 싣고 가서 고물상에 팔아버리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버린지 안 버린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버릴 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착오도 일으킬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판례 보시면 역시 노트를 펴볼까요? 노트를 펴보시면 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두부 상자니까 재물성에 대한 인식은 있잖아요. 근데 버린 것으로 알았다고 했으니까 버린 것이라고 한다면 무증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인성이 없는 거야. 타인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절취는 아닌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도 아닌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의가 탈락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판결로지 보시면 버린 물건이라고 착각했다라고 했을 때 고의가 탈락되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판례. 자, 케이크 대리점에서 종업원들이 제조 연원이 지난 빵을 새 빵으로 바꾸기 위하여 4박스를 쌓아놓고 추첨하였는데 갑은 역시 버리는 빵인 줄 알고 빵인 줄 알았다는 거죠. 잘못 알은 거죠. 라고 했을 때 절도죄가 될 수 있을까? 당연히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성은 인식했지만 나머지가 탈락된다.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판결주도 보시게 되면 방치했다는 거야. 감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전품밖에 방치했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뭐다? 포기한 물건으로, 소유권 포기한 물건으로 오인했다는 거지. 그랬을 때 고의가 탈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옛날 판례들이라서 지금 이렇게 봐준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 짤 없습니다. 무조건 다 오리발 내민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봄 따지 마시고 판결로지니까 이 고의가 탈락된 거지 지금은 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학습 능력이 있어서 함부로 가져가면 다 절도죄로 됩니다. 자, 이제 지적 요소는 끝났고요. 의지적 요소 한번 가볼게요. 자, 의지적 요소 말씀드렸죠? 지적 요소입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 요소인데 이것을 전제로 하여 뭐가 생겨난다? 그렇죠? 실현 의사가 생겨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오죠. 자, 이 판례 한번 볼게요. 갑은 상점주인 을이 갑이 음주 후 행패를 부린 사실을 고자질했다는 것에 분개해서 이를 따지려고 칼 들고 갑니다. 대단하죠? 따지려고 가는데 칼 들고 갑니다. 자, 을의 집에 가서 식도를 꺼내들며 휘두르며 죽여버린다 라고 찌를 듯이 협박을 하였다는 거죠. 이게 시골에서 발생한 사건이야. 시골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다 아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놈이 어린 놈이야. 20대 어린 놈인데 이 지금 가게 주인도 자기 아버지 뻘입니다. 그쵸? 아버지 뻘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개망난인 거야. 개망난이. 그쵸?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쵸? 개망난이라서 술 먹으면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 이 사람 아버지한테 가서 딱 그랬어.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막 따지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자식한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놈이 화가 난 거야. 화가 나가지고 이제 칼 들고 간 거야. 칼 들고 갈 때 엄마가 말렸어요. 엄마가. 왜 이놈 새끼 성질을 아니까. 그래서 그 자식한테 뭐 이기나요. 자식이 젊은 놈이라서 힘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칼 들고 씩씩거리면서 갑니다. 근데 엄마가 이 자식 성질을 아니까 뒤늦게 아버지를 찾았어. 아버지 찾고 빨리 가보라고. 저놈이 칼 들고 가게 갔으니까 당신 빨리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가니까요.
가게 개판되어 있는 거지. 가게가.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닥치는 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었던 중이라는 거지. 이 아들놈이. 자, 이러던 중에 아버지가 뒤늦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아버지가 이 자식놈 귀싸대기를 후려갈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났지. 정신이 번쩍 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잖아요. 때렸으니까 아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뺨을 맞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존재를 알았지. 내가 아버지한테 맞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게에 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이 친구가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는데 이 친구가 칼 들고 휘두르던 중에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까지 지금 찌르게 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잖아. 아버지를 찌를 생각은 애당초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맞았기 때문에 아버지 존재에 대한 인식은 했지만 아버지를 찌른 것은 우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현의사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존속살인죄의 고의라고 하는 것이 탈락되는 거야, 지금. 존속살인죄가 되려면 인식 플러스 실현의사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실현의사가 없기 때문에 존속살인죄는 탈락되는 것이다. 무죄냐? 그건 아니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죄는 되는 거지. 그래서 존속살인죄의 아버지라는 부분은 가중적 요건이잖아요. 근데 가중적 요건을 실현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인식 실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보통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판결지도 보시게 되면 여기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 중이다. 여기 세 묻혀볼게. 이 부분은 뭐다? 아버지를 찔러 죽인다는 실현의사가 의사 밑줄 것이고 X. 이 의사가 바로 뭐야? 실현의사가 없기 때문에 존속살인죄가 되지 않는다는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